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강풍을 타고 오면서 광주 전남 미세먼지도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이었는데요. 일요일 오후에나 미세먼지가 사라질 걸로 예상돼 주말 나들이 가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까지도 훤히 보였던 무등산. 오후가 되자 형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수시간 만에 미세먼지가 도심 전체를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오면서 광주도 오전부터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광주 전남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최대 15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남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여수 223, 곡성 215, 구례 19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탁한 공기에 다시 마스크를 꺼내 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황사가 너무 심해서 눈도 따갑고 숨쉬기 곤란해서 운동 중단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후 들어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추가로 황사가 발생하면서 오늘 밤부터 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나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한때 광주 전남에 1mm 내외의 비가 예보돼 비와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주말 기상청은 황사가 발생하면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두환은 살아있을 때 5.18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늘 전두환의 망언 하나가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외교부가 비밀 해제 문건을 공개했는데 1988년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누군가 5.18에 대해 묻자 미국 뉴욕에서 난동을 부리면 그걸 민주 인사로 볼 건가? 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1988년 3월 22일 미국을 찾았습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순자와 함께 3주 동안 뉴욕, 워싱턴, 하와이 등을 방문했습니다. 1988년 4월 7일 뉴욕 미국 외교협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주제로 연설을 한 전두환은 연설 직후 한 관계자에게 광주 사태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두환은 만약 뉴욕에서 무기와 수류탄을 가진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난동을 벌일 때 미국 경찰은 그런 사람을 민주인사로 볼 것인지 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로 볼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광주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해라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그 사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의 이 같은 발언은 외교부가 오늘 36년 전 미국을 방문한 전두환의 행적이 담긴 문건을 비밀 해제하면서 공개됐습니다. 광주를 폭동으로 표현하며 진압이 정당했다고 우겼던 지난 2003년 SBS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5.18 광주 항쟁을 폭동이나 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사망한 전두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진실을 밝혀낼 기회와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담긴 종합보고서의 초안을 오는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광주 전남지부와 5.18 특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개별 보고서에 들어간 왜곡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종합보고서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히 공개한 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집권 사건에 대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한 조사위는 오는 6월 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총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하는 광주 MBC 기획보도 정책 공약 한판 승부 공정한 순서입니다. 오늘은 광주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광주의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서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보들마다 일자리 창출 적임자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가 옥중 출마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시청과 종합버스터미널, 양동시장 등 광주의 행정 중심지이자 교통, 상업 요충지인 광주 서구갑. 12만 5천여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민의힘 하원식, 진보당 강승철,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까지 4명입니다. 송 후보의 옥중 출마 선언으로 전국적 관심 지역구로 꼽히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조인철 후보. 국회 입성 1호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도 좀 살기가 좀 약간 힘들고 벅차가지고 그런 청년 정책들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혁신 성장 거점으로 지정한 상무지구 도심 융합특구를 주목했습니다. 경제를 키우겠다. 그 규모를 키우는 게 우리 서구갑이 중심이 돼서 키우겠다. 그 1번이 도심 융합특구를 조기에 완성하자. 보수의 불모지 광주에서 오랫동안 보수 정당인으로 활동해온 하원식 후보는 민생 국회의원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공항을 조기 이전하고 그 자리에 반도체 대기업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5만 개를 우리 그동안 광주 시민들이 피해를 봤던 광주 시민들에게 의무 할당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강승철 후보는 고부가가치의 전시, 컨벤션 사업을 키워 서구를 관광특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서구를 마이스 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10만 명 정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구 주민의 삶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큰 소리로. 난 진보예요, 진보. 네.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탄핵을 공약했습니다. 서울구치소 감옥에서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검찰 독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전선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1호 공약으로는 일자리 만들기를 내세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중국 영사관 부지를 미래 일자리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중국 영사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영사관 활용에 다양한 방안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이제 UN 제5 아시아 본부 유치가 있겠습니다. 서구갑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소음 피해 대책을 물었습니다. 4명 모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음 측정 기준은 낮추고 소음 피해 보상 범위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주민은 물론 자영업자, 직장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보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정치 1번지 서구갑은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후보자들의 경쟁력과 참신한 공약을 고려하면 누구 하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데다 의과대학 신설, 공공자원화 시설 등 굵직한 현안도 여럿입니다. 도전장을 낸 4명의 후보는 의대 유치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이루지 못한 순천의 선거구 분구는 다음에 반드시 해낼 거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총선 한 달을 채 남기지 않고 급물살을 탄 전남 의과대학 신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한 4후보 모두 순천이 최적지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인구도 많고 또 산단 회사들이 많은 우리 순천대로 의대가 설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하고 이제 경쟁이 되는데 당연히 뭐 접근도라든지 수요 측면에서 순천이 이제 최적지고. 순천시가 연양들 일대에 추진하는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두고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독단적인 행정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각장
검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두 후보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주민 우려를 덜어낼 수 있도록 순천시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이 오가던 도로를 잔디로 덮어 만든 그린 아일랜드를 두고선 김문수, 이성수 후보는 복구를, 김영석, 신성식 후보는 교통대책을 세워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불분구가 무산된 순천시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네 후보 모두 국회에 입성하면 단독 분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가 법정 선거방송 TV토론회 당일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토론회가 파행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KBS 광주방송 총국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생방송 1시간 30분 전 관계자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 시간이 1시간 넘게 지연됐고 형식 또한 조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1대1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진행자 간의 대담 방식으로 바뀌어 진행됐습니다. 조인철 후보는 치료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하원식 후보와 진보당 강승철 후보는 각각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송 대표는 4.10 총선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송영길 후보는 옥중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구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파트 화재 시에 우선 대피 위주였던 피난 방법이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우고 있어 소방당국이 아파트 화재 피난법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돼 3분여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식용유가 과열돼서 이렇게 발생한 화재인데 바로 다행스럽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고층 아파트에 의무 설치된 스프링클러 유무에 따라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은 달라집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부분 해당 호수에서 진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소방당국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대피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였던 아파트 화재 피난 구호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4,000여 건. 이 가운데 90%가 화염이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고 발화 지점만 연소된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들로 인한 사망자 174명 가운데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은 71%.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일단 밖으로 대피하면서 오히려 복도나 통로에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우선 대피 위주였던 아파트 화재 피난 요령도 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과 방화문을 닫고 세대에 대기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하고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났거나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닫은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 혹은 옥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실내에서 구조 요청한 후 대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난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075명. 이 가운데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434명으로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간 ACC 어린이극장에서 발레 공연 100조의 호수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백조의 호수의 대표적인 장면인 백조와 왕자의 춤, 무도회 공주들의 춤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발레 마스터가 발레 역사부터 작품의 유래, 동작의 의미 등을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합니다. 광주를 찾은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할 수는 없다며 광주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의 시원한 공약에 박수를 보내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위원장은 오늘 북구청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표가 민주당 비례로 오고 있지 않다는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여당보다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수를 얻어야 정권 견제에 나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5시쯤 광주 남구 운진각 사거리에서 주월 교차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94% 수준의 만취 운전을 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30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추돌 사고로 음주 단속에 나선 지구대 경찰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